자, 새누리당 전당대회 내일 열리잖아요. 네. 친박과 비박 싸우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메시지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관련된 얘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투표하는 거죠? 네네. 사전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뽑힙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새누리당의 새 당대표가 뽑히는데 일단 후보들이 정견 발표도 하고 지금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9천여 명의 대의원의 현장 투표가 진행이 되면 아마도 내일 이 시간쯤 한 7시쯤에는 누가 새로운 당대표가 될지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파별 경쟁이 심했잖아요. 네. 비박계는 주호영 후보 한 명으로 단일화됐는데 친박계는 이제 세 의원이 있단 말이죠. 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누구 찍어라 이런 문자가 수도 없이 다닌다면서요. 네, 이른바 지금 오더 투표가 지금 선거 막판에 불거지면서 또 이렇게 혼탁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 4명이 모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친박이지만 이렇게 이주영 후보나 한성교 후보는 비교적 좀 중립 성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후보가 문자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박계에서는 주호영 의원을 이제 지지하는 문자를 지금 뿌리고 있고 친박에서는 이정현 후보를 좀 지지해라, 표를 모아라 이런 이른바 오더 지금 투표를 지시하는 네. 문자가 저렇게 난무하고 있다. 개파 잡상인 빠져라, 상황 정치, 리모컨 정치 이제 중단해라 라면서 지금 오더 투표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과거 전당대회 때는 저 유권자들끼리 누구 찍자 문자 주고받고 이런 게 잘 없었나 보네요. 그동안 눈에 잘 안 띄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만 유독 그런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 특히 근데 이번에 지금 총선에서 민심의 결과를 새누리당이 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이런 개파 정치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또 구태스러운 정치 모습이 또 이제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주호영 의원이 단일화된 비박 후보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늘 현장에 왔군요.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얘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오늘 아침 상황인데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박계 주호영 의원과 조찬 회동을 갖고 한마디로 이제 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오세훈 네. 전 시장 지금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뒤 한 100일 가까이 계속 자맹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비박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좀 막후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박계 주호영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때는 좀 오세훈 전 시장의 입지도 좀 당내 입지도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양재열 변호사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동아일보에 김준덕 칼럼 나온 거 보니까 아예 주호영 후보를 콕 집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중엔 사드와 관련된 논리가 있군요. 예. 저희가 좀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영원히 상당 기간 앞으로 남을 건데요. 이제 조호영 의원이 TK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드에는 찬성을 했는데 사드를 성주에 놓는 것은 반대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네. 논란을 많이 일으켰고 그 부분을 이제 딱 지적을 해서 동아일보 논설 시장께서 그런 민원을 하는 얌체가 여당 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우리 동네 쪽에 사드가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당 대표로서 야당에게 어떻게 사드를 설득할 것인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그만큼 주호영 후보가 선택권이 있다는 반증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이정현 의원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내놨는데요. 그 얘기 또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수정 기자, 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좀 아무래도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에게 매우 유감이다. 당원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알고도 만났다면 대선 주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라면서 오세훈 전 시장에게 좀 서운한 심경을 토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정현 후보 역시 오늘 이제 유세를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퍼도 벗어서 하늘을 향해 돌리고 던지면서 하는 영상을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 아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장면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저 이정현을 발탁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근혜 대통령께도 저는 무한한 감사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기적이죠. 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상의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현 의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정현 후보는 지금 이제 친박의 지원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찌됐든 이제 막판에 그런 표심에 좀 집결하는 걸 좀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이번에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덕혜옹주요? 영화 보러 갔다면서요. 이게 어떤 영화길래 당 전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거죠? 네, 덕혜옹주,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녀, 13살 때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야 했던 그 덕혜옹주를 다룬 영화인데요. 국민의당 의원들이 오늘 지금 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자, 국민의당의 요지는 이겁니다. 아직 저게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이제 담는 영화잖아요. 그런 아픔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까지 건드리면서요. 그 위안부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 덕혜옹주 영화를 오늘 보러 갔습니다. 자, 실제 영화 보는 모습 보니까 어쨌건 이제 단체로 정당들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와 맞닿는 영화 보는 게 뭐 일상화된 것처럼 자주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덕혜옹주는 사실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미 본 영화예요. 그래서 위기가 이제 천천히 독처럼 퍼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 정권을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지금 새누리당은요, 인천 상륙작전 보기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그 사드 정국에서 안보 이슈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쭉 나왔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이 요새 통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DJ 탄생 그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었을 텐데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미국을 향했는데요. 뭐 휴가 겸 겸사 부인과 함께 등반 출국을 했습니다. 미국에 뭐 딸을 보러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 국립연구소를 한 곳을 방문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일자리랄지 네.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0가지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만 이제 날도 덥고 전기값 얘기 나눠드렸고 빙수 얘기 나눠드렸는데 속 시원한 뉴스가 좀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